파인다이닝이라는 권위를 세우려면은 저 밑단까지 진짜 새콤달콤 먹는 사람들까지 모든 잣대를 일단 그 위에 올려놓고 권위를 세워야 된다. 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를 하지 않고 권위가 있다 그래서 나는 프리패스 하겠다. 이거는 모든 타 업계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텔을 갔는데 100만 원짜리 호텔을 갔어. 근데 뭐가 좀 뭐 방의 퀄리티라든지 뷰라든지 이런 게 내가 예약했던 방과 다른 방을 제공해 줬을 때 그러니까 큰 돈을 쓰러 갔는데 그렇게 반응이 되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원래 이런가 보다 해. 처음 가본 사람들은. 왜냐면 그 권위에 눌리잖아. 되게 좀 뭐랄까 내가 괜히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런데 많이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컴플레인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나중에 돈을 번다 한들 다른 호텔은 갈 수 있겠지. 좀 더 신뢰가 있는 호텔은 갈 수 있겠지만 그 호텔 브랜드를 다시 이용할까? 절대 못한단 말이야. 일단 1차적으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기는 절대 못 가. 그 브랜드를. 한 브랜드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업계가 되게 좁고 이 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 그러면 그 업계 전체로 그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 우리나라에서 파인다이닝을 경험해본 사람과 안 경험해본 사람이 누가 어디가 더 많겠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안 그래도 파인다이닝이라는 그 산업 자체의 규모가 솔직히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거기에 완전히 찬물을 그여도 한 100번을 끼우는 거랑 마찬가지야. 다른 파인다이닝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야. 그렇게 생각을 해. 당장 나라도 내가 뭐 모수가 아닌 다른 레스토랑에 갔을 때도 한 번 더 물어볼 것 같아. 혹은 한 번 더 유심히 볼 것 같아. 와인 서빙을 할 때. 그렇지 않을까? 색안경이 생기는 거야. 완전 약간의 그 의심이 모수뿐만 아니라 모든 와인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겠다. 이번 일로 나는 그렇게 어느 정도 이 소비자와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생산자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생겼다고 생각해. 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 나 앞으로 계속 그렇지 않을까?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파인다이닝을 갔어. 유심히 볼 것 같아. 이 빈티지가 맞나? 내가 오더한 와인이 맞는지. 근데 옛날에 솔직히 그 페어링이었잖아. 내가 어디에서 리스트를 보고 이 와인 주세요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페어링에서 그렇게 장난을 쳐버리면 그치, 사실 페어링은 완전 믿고 가는 거잖아. 솔직히 그거 와인 서빙할 때 이거 몇 년도 빈티지입니다 하고 보여주지 않을 때도 많잖아. 그치. 이미 따라서 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믿고 내가 마시냐 이거야. 그 나는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해. 눈앞에서 서빙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야. 이미 페어링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딱딱딱 서비스가 됐을 경우에 인력이 모자르면 그 앞에서 따라주지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대관 행사가 됐어. 대관 행사가 됐는데 그 대관 행사에서 일일이 소믈리에가 와가지고 한 잔씩 다 줄 수 없잖아. 100명짜리 대관 행사. 그럴 경우에는 이미 따라서 서빙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믿을 거야? 나는 절대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요. 그리고 모수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모수에서도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결혼식 예식장이라든지 뭐 호텔 뷔페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그런 장난을 충분히 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랬잖아. 이게 안성재 셰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오빠 얘기한 관점에서는 좀 다시 생각해볼 만한 얘기기는 하다. 뭐냐면 이게 그만큼 그 위치에 있는 거고 이 업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백종원 그 대표도 그랬잖아. 백종원 대표도 이 업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 가성비 있는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런 세그먼트가 어느 정도 좀 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수 같은 파인다이닝이 이제 라이징하는 시기에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백종원과 안성재의 어떤 세대 교체라고 나는 좀 해석이 되거든.
근데 언제 이게 바뀌었다고. 이제 좀 그 물살 타가지고 파인다이닝이 되게 어려운 산업이거든. 왜냐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뒷받쳐줘야 돼.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도 신혜가 얘기했듯이 40만 원, 50만 원 내고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물론 음식의 퀄리티와 맛도 되게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서비스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런 어떤 서비스가 단순하게 사람으로만 이루어질까? 아니거든. 식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뭐 하다못해 의자의 쿠션감, 조명, 그다음에 그 온도 이런 거에서 모두 기인한단 말이야. 그거는 그러면 뭐 공짜로 얻어지나? 다 돈이잖아.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든단 말이야. 실례로 안성재 셰프의 모수는 원래 그 시즌 1, 2 이렇게 나눈다고 쳤을 때 시즌 1은 CJ에서 서포트를 했었고 시즌 2는 GS 일가에서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런 재벌 일가에서 그걸 서포트할 정도인 거야. 사실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크냐? 그것도 아니야. 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국격이 또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너 일가에서는 돈이 많은 오너 일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지. 그거를 개인이 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못하지. 절대 못하는 거죠. 유지가 안 되지. 유지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그야말로 굉장히 선택받은 일 중에 하나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안성재 셰프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고 그만큼 자기가 노력해서 그 위치에 올라간 케이스. 독보적이긴 하지. 근데 전 세계 요리사 중에 안성재만큼 노력을 하고서도 그 위치까지 못 올라간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안성재 셰프가 뭐 오만해서라기보다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만한 리스펙트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안성재 셰프 덕을 많이 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맞아. 그 말이 맞아.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모수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가치를 인정받은 레스토랑에 들어간 거는 맞지만 모두가 안성재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모수에 일한다고 해서 안성재 셰프만큼 뭔가 인정을 받았냐? 그건 아니거든. 근데 안성재 셰프가 인정해줬다고 해도 그거를 안성재 셰프를 인정해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한 건 아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야.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우리나라 그 레스토랑 업계에 되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두 가지야. 레스토랑을 크게 두 개로 부서를 나눌 수가 있거든. 하나는 BOH라고 해서 Back of the House, 그 다음에 FOH라고 해서 Front of House. 이렇게 두 개로 나눠. Front of House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를 Front of House라고 그러는 거고 Back of House는 이제 주방을 Back of House라고 그래. 그런데 Back of House가 성장한 만큼 지금 FOH가 그거를 같이 성장하고 있느냐 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어떤 레스토랑을 연상했을 때 그 FOH를 관장하는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소믈리에가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레스토랑이 있느냐 이거야. 거의 없지 사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뭐 안성재 셰프 플러스 여러 셰프들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셰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고도 물어볼 수 있지만 그 자본이 거기로 흘러갔다는 거는 거기에 그 시장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거를 돈을 투여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흥미 있어하고 그걸 거기에서 돈 벌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조명되는 거지. 그만큼의 재능 있는 셰프들이 많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FOH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거기에 자본이 먼저 투여가 됐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FOH의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인 거야. 특히 술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왜냐면 백마진을 남겨 먹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진짜 한 2,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수입되는 가격은 막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수십 배 붙여갖고 판매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와인이라는 혹은 양주라는 이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를 붙여서 팔든 그걸 뭐라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한탕 뛰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해먹고 나오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 그만큼 이 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직업 윤리라든지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프로페셔널함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야. 지금 그렇다라는 게 아니야.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물갈이가 됐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지금. 근데 그런 어떤 이 인식이 있고 그런 과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또 터졌다? 이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라고 생각해. 안 그래도 술을 다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파인다이닝뿐만 아니라 모든 술을 다루는 업계, 나이트클럽, 뭐 혹은 뭐 진짜 지하세계 그런 것까지 모두 합쳤을 때,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을 판가름할 기준이 있냐 이거야. 파인다이닝에서도 그러는데 그 행동을 나이트 삐끼가 하는 행동이잖아 사실은. 나이트 삐끼가 어디에서 사람들한테 막 좋은 거 드릴게요 하고 왔는데 발렌타인 줄 알았는데 민저 주는 거 아니야 사실은. 맞잖아. 근데 그런 짓을 권위가 입증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온 국민이 아는 레스토랑에서 벌어졌다는 거는 상당히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진짜 바꿔치기할 의도를 가지고 한 거야? 그것도 이제 뭐 사실은 그 상황에 내가 있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이런 경우도 있었대. 자기가 어떤 사람이 파인다이닝을 자주 갔던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시켰던 그 페어링 코스 중에 돈페리뇽이 껴 있었던 거야. 그 돈페리뇽은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아는 와인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대. 안 나왔대? 안 나왔다. 안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서빙을 해줬대. 해주기는. 근데 그 대처와 그 상황이 자기는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리뷰가 있어. 그리고 실제 서비스 되는 상황에서도 2000년도라고 돼 있는 메뉴판에서 2005년도가 서빙이 된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유심히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냥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거 왜 2005년도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고객이 지적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면 2000년도 와인도 비교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약간 마치 의도했던 것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걸 되게 넉살을 떨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솔직히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지. 그치.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그것도 예를 들어 인차지 정도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일개 그냥 한 평사원 정도 돼 보이는 애가 그런 넉살을 떨고 있다? 그럼 열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머라는 게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는데 그 소믈리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착각을 좀 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에 어떤 와인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약간 유두리 있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되게 예민한 사안인 와인 그 페어링에서 자기가 이 정도의 넉살은 떨어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겠지. 그게 나는 예를 들면 일부러 속여 먹으려고 남겨 먹으려고 했다라고 보지는 않아. 근데 그 임기응변이 결국에는 불씨가 됐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지적을 했어. 근데 보수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게 있냐 이렇게 된 거지. 애초에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보상안을 마련해 놓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고객한테 그래서 뭘 원하시는 게 있냐. 마치 고객이 뭘 원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잘못은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마치 이 고객이 뭔가 바라는 건수를 잡아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서 이미 모든 감정은 돌이킬 수 없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내가 예를 들면 테이스팅 코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허브 하나 정도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그거는 셰프의 권한이잖아. 그렇게 약간 생각하는 것 같아. 허브 하나 정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소스를 원래 이제 이번에 제철이 되는데 와인 메뉴판을 아직
개편을 못한 거야. 그래서 먼저 줬다. 이거를 더 좋은 걸 줬다. 예를 들어서 그 전 소스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비프주였어. 그러니까 소고기 육수 내가 오랫동안 하는 거였는데, 근데 실제 서빙된 거는 트러플 갈아서 낸 거야. 근데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트러플 알러지가 있을 수 있잖아.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서빙이 된 거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여기에는 트러플이 없었는데 왜 트러플이 서빙됐나요? 근데 도둑이 제발저린 거지. 뭘 원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마치.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건데 그 상황에서 충분히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지만 누가 대처를 했지 모르겠지만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안성재 셰프의 어떤 명성과 그동안 쌓아 올린 업적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대처했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안성재 셰프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럴 거면 이 정도 사안이 됐으면 뭔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럴 거면은 왜 메뉴판을 만들어? 이것저것 그냥 그때 컨디션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메뉴판이 필요 없어야지. 그냥 시크릿 코스입니다. 셰프한테 맡겨주세요. 혹은 소믈리에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이미 표기가 됐으면 그게 서빙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약속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키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공했습니다라는 거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야.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이 있는 거고 표기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품 뒷면에는 그런 거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고시를 한다고. 되게 엄중한 건데 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 결국 메뉴판도. 메뉴판에 예를 들어서 원산지라든지 그런 게 이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과태료에서 그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솜방망이 쳐버리니까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 건데 나도 셰프였지만 지금 발리마켓에서 내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우리 상품들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이잖아. 단 한 번도 무농약을 유기농이라고 제대로 고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어떤 상품 예를 들어서 뭐 올렸을 때 태그 하나 이제 저 연락 온 적 있었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면담을 했지. 면담을 하고 그거 나는 되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 관리 체계가 되게 엄격하다고 나는 자부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본다라는 거 아니야 사실은. 맞아. 얼마나 그게 디테일하고 사실 없는 인력에서 그것까지 한다라는 게 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나 뭐 못난이 같은 경우에는 벌레를 먹거나 흠이 있거나 이런 게들 좀 있잖아. 그래서 그 상품을 아예 그냥 적나라하게 사진을 찍어서 이런 상품이다라는 거를 올려놓고 팔아도 고객들이 그걸 보고 사도 나 이거 못 먹겠어요 하면은 보상해 줘야 돼. 그 간혹 가다가는 뭐 농부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다, 저 정도는 괜찮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진 않아서 어떨 때는 못난이가를 시켰는데도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좋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잖아. 썩은 걸 우리 찍어서 이 정도입니다. 진짜 이 정도 돼도 사실래요, 약간. 근데 굳이 사가지고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 막 이렇게 따지는 분도 계시고, 이거 나 못 먹겠다. 이거 환불해달라 그러면, 일단은 얘기를 하지. 우리 이렇게 명시해놓고 판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거든. 그치. 환불해 드리지. 이만큼 파인다이닝이라는 권위를 세우려면은 사실은 그 다른 업계 저 밑단까지 진짜 새콤달콤 먹는 사람들까지 모든 잣대를 일단 그 위에 올려놓고 권위를 세워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를 하지 않고 권위가 있다 그래서 나는 프리패스 하겠다. 이거는 모든 타 업계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제 막 태동하려고 하는 파인다이닝 업계인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다고 했잖아. 근데 나 그게 한 10몇 년 전에 유기농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기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상품이 뭐 제일 맛있어요, 제일 좋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는 그 이상의 상품을 판매합니다 라는 거 아니야. 왜 그 기준이 필요하냐? 결국엔 신뢰인 거거든. 그렇잖아. 뭐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어떤 상품을 사는 데 있어서는 가격이라는 척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지금이야
많은 인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생겨가지고 유기농이나 친환경 혹은 뭐 동물복지 이런 것들이 생산성과 그런 어떤 수지 타산이 일반 관행으로 만들어진 상품보다는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이 가격이 형성된다. 그리고 내가 이 가격을 지불했을 때 얻는 어떤 가치, 예를 들면 건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구에 미치는 영향들, 기타 등등 이런 가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발리마켓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있지만 사실 유기농 인증, 친환경 인증이 막 생겨나는 20년 전에는 그런 신뢰를 쌓아나가야 될 시기였는데 그런 신뢰를 쌓아나가기는커녕 이게 막 좋은 거다 해갖고 막 몇 배로 막 팔고 백화점에서 막 이거 막 초하이엔드다 하고 팔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막 어떤 농부들은 친환경 인증 받아놓고 농약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배신감, 괘씸함은 결국에는 이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줬고 고생해서 정말 정직하게 하시는 농부님들의 생계까지 위협을 했었다. 실제로 지금도 그 영향이 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근데 파인다이닝도 사실 마찬가지야. 파인다이닝도 지금 이런 게 아니야.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1세대 이제 뭐 파인다이닝들이 몇 개가 있거든. 이제 청담동 일대를 해서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지금같이 그런 일들이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야. 미슐랭이 들어옴으로 해서 뭔가 한식이 뭐 한류를 타면서 국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맞은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는 그 과거의 경험을 빗대어서 우리는 항상 반면교사 타전지석을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 왜냐면 10년, 20년 혹은 3, 40년 전에 또 뭐 호텔을 가든 어딜 가든 고급 식당이 있었지만 사실 거기를 가서 그 산업이 활성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그 이유는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과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어떤 고급 식당 돈 많이 내고 먹는 거에 대한 인식이 약간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비싼 프렌치 레스토랑 가서 막 먹은 다음에 대부분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잖아. 맞아. 요만큼 주고 몇십만 원을 받으니까 만족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우리 결혼해서도 외국 여행 많이 갔고 파인다이닝 많이 갔지만 배 안 불렀던 적 있었어? 지금도 근데 그런 인식 있잖아. 사람들한테는 파인다이닝 가갖고 배불리 먹는다라는 기대는 별로 없잖아. 근데 사실 내가 식사를 하면 배가 불러야 정상인 거거든.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반쪽짜리 식사가 되는 거지. 포만감 없는 식사는 식사가 아니다. 그건 간식이다. 간식을 누가 몇십만 원 주고 먹고 싶겠어. 안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뭐 하고 그냥 이런저런 썰을 오늘 풀어봤는데 어쨌건 힘냅시다. 노셰프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치킨 묻어있지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프레 오가네 그로서리 발리마켓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미식 생활 하세요. 친환경 농산물은 발리마켓 농장 직송도 발리마켓 구매는 나이 버스 마스터에서